그래서 등장한 게 몇 페이지 가시냐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페이지 175페이지 유명한 조문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부동산 인도명령 밑줄자 별표 5개 보입니까? 네. 정확하게 175페이지 맞죠? 네. 175 다같이 무슨 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면 용도 소송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워. 1년이라는 세월이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워지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래서 등장하는 제도가 민사집행법 136조 그 유명한 무슨 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일주일 안에 나와요. 일주일 안에. 대박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명도하려고 그러면 복잡한지 알았는데 엄청나게 쉬운 게 있잖아요. 거의 정의정금을 가처분 해서 90% 끝나. 정의정금 가처분 딱 들어가서 딱지 붙이면 거의 90% 끝나. 합의가 거의 돼. 합의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서 어느 지방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30년을 근무했던 집행관이 한 얘기야. 정의정금 가처분 붙이면 일주일 안에 다 끝나더라고. 용도가. 그러니까 낙찰 받아놓고 세입자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낙찰장에서 사장님 500만 주라 이거야. 그럼 주면 돼? 안 돼? 안 돼. 뭐 붙여놓으면 돼? 정의정금 갖춰놓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이해가시죠? 무슨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언제 해야 돼? 정의정금 가처분 해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5분의 1씩 줄어요. 초부금, 요부금이. 500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씩 준다고. 자, 그러면 정의정금지 가처분 해놓고 인도명령 한다. 공식 봅니다. 1항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스톱. 법원은 끊으세요. 법원은 그 다음에 명할 수 있다 앞에 끊으세요. 명할 수 있다.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 재량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오늘 나와준 거. 민사집행법 100원에 봅니다. 1항 한번 읽어보세요. 법원은 시작. 그래요. 작성해야 한다는 작성하지 않고 잘못되면 국가배상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그런데 여기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즉시한 거예요. 무슨 한 거? 즉시한.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즉시한 거를 해서 불복을 하고 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항고라는 제도가. 항고라는 제도가. 자, 그럼 다 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네모박스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 해야 돼요? 6개월. 잔금 낙찰 받고 해요? 잔금 내고요? 잔금 냈고. 잔금 냈고 6개월이 넘어버리면 명도소송으로 가요.
그때는 인도소송으로 가요. 6개월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찰 잔금 내고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런데 좀 더 할게요. 그러놓고, 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죠. 그럼 봅시다. 점유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을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점유를. 그런데 소유자는 앞에서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슬롯이 끊으세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으냐면 후순위 지상권자, 소멸되는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가장 유치권, 후순위 임차인만 인도변경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겠습니까? 인도변경 대상자는 누구다?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 중에 후순위 지상권자, 소멸되는 전세권자, 가짜 유치권자, 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 이 6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불법 점유자. 무슨 점유자? 이런 권한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인도민의 대상자예요. 거의 다지,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 입증해서 무슨 명령 신청하면? 인도민의 신청하면. 그러면 인도민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인도민의 신청하는 방법 어디 나온다 다 같이? 그래, 유튜브에 나와. 근데 유튜브에는 이런 강의는 안 나와. 이런 디테일한 강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몇 개월이 내야 돼요? 6개월이 내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유치권은 가장 유차인 허위 유치권이라고 적어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적어주냐면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 신고서 제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유치권은 언제 유치권이 되냐면 지금은 경매가 진행하면 유치권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하죠? 그럼 언제 유치권이냐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때 유치권인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하는 사람을 상대로도 인도민령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하면 인도명령이 나와요. 근데 유치권자가 인도명령으로 집행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유치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건을 하고, 그건 별건을. 그건 유치권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당사자에 나는 일단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되면은 유치권조차도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조차. 봅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105조가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외곽문금 있어서. 이해가죠? 이건 권리분석이 필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중요한 조문이 136조예요. 두 번째 조문이 136조. 이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관리인 예를 네모 박스 쓰세요. 은행에서 공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공장을 관리하는 그 수비 아저씨 계시죠? 그게 은행 직원일 수 있어요. 은행에서 파견된 직원일 수 있어요. 그걸 관리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럼 명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도명령 받아가고 그냥 피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멸하게 해가지고 다 명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관리명령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경비 아저씨가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 다음 3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